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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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회 전설의 방송을 남기고 4회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잘 지내요. 4회 시작하겠습니다. 야! 와. 저번 3회 정말 레전드였죠. 정말 레전드였죠. 그래서 아무도 못 듣는 레전드로 나와버린 정말 정말 레전드 방송이었는데 그 다음에 긴 휴일이 있었어요. 긴 휴일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팬데믹 상황이 다시 발동되었지만, 그래도 긴 연휴를 끝내시고, 좀 리프레시 되신 상태로 여기 듣고 계신지, 아니, 혹은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색다른, 색다른 또 게스트 조합을 오셨는데요. 우선, 은하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애니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개명을 하셨습니다. 디노님. 반갑습니다. 디노님. 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저 설 PD가 함께 오늘도 사회를 해보려 하는데요. 아, 오늘 참, 그래요. 오늘 참 어떻게 보면은 주제가 또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항상 무슨 가벼워 보려고 해도 항상 무겁게 끝나는 방송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번 알아봐요 대나무 숲, 우리 일부 알아봐요 대나무 숲에서는 조현병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기사에서는 조현병 이런 제목들, 무슨 조현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적 무리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로는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같은 비장의 형제라도 사실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장애 형제를 형제로 갖고 계신 비장의 형제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제 저희 그룹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참여하는 사람이 2명 정도인 것 같아요. 2명 정도일 것 같고 이때까지 정말 저를 포함해서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들어봤지만 상당히 우리한테 낯선 병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왜 조현병은 스펙트럼이기도 하지만 병명이라고 또 불리는 게 또 어울리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은하님과 애니님께서 이번에는 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이 포스터 모음집을 가지시고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은하님? 네. 이 자료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요. 조현병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조현병은 뇌의 질환이면서 꾸준한 약물 치료로 나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조현병은 마음의 병이 아니다. 성격이 안 좋거나 의지력이 약하거나 귀신이 들려서 발생하는 병이 아니다. 라고 그쵸. 맨 첫 은근히, 단락부터 네, 네, 설명을 하고 이게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이거 은근히, 이거 믿는 분 엄청 많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첫 문단부터 이게 나온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지력이 약하다라는 편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조현병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음, 예, 음. 그쵸. 그런데 조현병은 그런 게 아니라 뇌에서 생각, 지각,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회로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질환이다, 병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환각이나 망상, 비논리적인 언어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뇌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을 교정해주는 약을 복용해서 이런 증상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자라고 첫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조현병은 꾸준한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할 그렇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특히 나을 중요한 수 게, 있죠. 네. 네. 네,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조현병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치료가 잘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쉽죠. 근데 그쵸. 이제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듯이 조현병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할수록 빨리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쵸.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조현병이 진행성 질병이라고 하네요.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 후 그쵸. 치료까지 기간이 짧을수록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 발병 후에 치료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은 병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음.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발병 초기에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나중을 그쵸.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중요한 게 재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조현병은 발병 후에 처음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어서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해요. 이때 그쵸. 환자나 가족들이 병이 다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약물 치료를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아, 많아요. 그런데 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조현병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음. 우리가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현병이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또 재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재발을 하면 할수록 병세가 깊어지고 약에 대한 치료 반응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현병 치료의 핵심은 재발을 방지하는 거고 꾸준한 약물 치료가 이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발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재발이 반복되면서 뇌가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여기에서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뇌 사진이 나오는데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점점 커지는 거를 보실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네. 재발이 되면은 손상이 되고 또 다시 재발이 되면 손상이 되고 그게 반복이 돼서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암이랑 비슷한 점은 이게 비가역적이라서 뇌는 한 번 손상되면 청력과 마찬가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음, 없어서 그 이전 기능까지 뇌가 기능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발을 음, 반복을 하면 뇌가 그래서 손상이 되면 뇌는 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다.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돼 버린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네요. 그죠? 네. 다음으로는 애니 님께서 한 번 더 네. 강조해 주실 점을 강조해 주실 텐데요. 네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발이 반복되면 병이 심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 재발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건데요. 음. 약물 치료 중단하게 되면은 중단한 사람들에 있어서 재발률이 5배 정도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죠. 술, 담배, 불법 약물 등의 물질을 남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보호자의 강한 감정 표출, 특히 비난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 그래서 이런 그쵸. 재발 위험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발이 음. 되더라도 재발에 대해서도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재발이 의심되면 빨리 병원을 내원해서 약물을 조정하고 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현병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인데요. 그 네. 첫 발병일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받으면 80% 이상의 환자에서 환각이나 망상 등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발병 초기에 병원에 방문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망상이나 환각 같은 조현병의 증상들을 호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를 하면서 재발을 예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복용을 중단하면은 재발 위험성이 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그쵸. 그 조현병 치료약은
얼마나 오래 복용해야 하냐면, 이제 환자에 따라서 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했는지,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첫 발병할 때는 1, 2년 이상 복용을 하고, 음, 재발하게 되면 5년 이상 복용을 해야 한다 합니다. 음. 그래서 재발이 반복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질병이 더 약화되기 때문에 더 5년 넘게 더 장기간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네, 네. 조현병 치료제의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처방받은 용량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겠지요. 이거 그러니까 환자나 어렵죠. 네. 보호자가 그렇죠. 이제 임의로 약을 조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음, 받는 것 같아 하고 얘를 좀 더 먹던지, 이걸 먹었더니 음,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하고 덜 음, 먹던지 하면은 그 치료 효과가 정확히 평가가 되기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고 또 약에 대한 금단 증상이나 부작용 증가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복용하는 중에 부작용이 느껴진다 하면은 빠르게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정신과 약 같은 경우에 먹다 보면 체중 증가가 또 특히 특징인데 부작용이 그렇죠. 특징인데 그렇죠. 네,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이제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병행해서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증상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용량이 알맞은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음, 약을 너무 약하게 먹으면 증상이 재발될 수 있고, 약을 너무 세게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증상과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그 용량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재발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증상이 호전되면서 점차 치료가 필요한 거구나, 약을 먹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돼서 맞아요. 약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보다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아서 그 효과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네. 치료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발생할 때 훨씬 더 치료 수능도가 좋아지고 또 특히 금연이나 금주, 약물 복용을 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야지 수능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네. 조현병을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금연이나 금주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물을 뭐라고 할까 중독 약물을 어 인테이크가 뭐지? 네, 먹는 것을 뭐, 네, 네, 네. 들이는 것 그리고 복용, 복용하는 것, 네. 네, 복용. 금연과 금주, 그러니까 네, 중독적인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네, 이제 금-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또 충분한 수면과 운동, 규칙적이고 건강한 네.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관리죠. 과도한 그렇죠. 스트레스가 또 음, 조현병 재발을 초래하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서 환자가 음. 받는 스트레스 환경을 줄여주도록 가족들이 도와야 하고 환자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조현병 재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읽어주셨는데요. 뭐 중간에 뭐 좀 더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이렇게 치시면은 홈페이지에 바로 이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통,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요. 한국 상황에서 일단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귀신이 들려서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음, 생각하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진짜 많아. 특히 음, 90년대에는 이거 전문이라는 그 전문가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어디선가. 아이고, 이게 전혀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아니시고 이제 뭔가 내가 이거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이 또 또 미신을 믿으시는 가정들이 많으시잖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굿이나 뭐 어떤 뭐 꼭 굿이나 불교적인 거가 아니더라도 또 이상한 사이비적인 이제 기독교 기반의 사이비 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 전문가다 하면서 실제로 조기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음, 2000년대부터는 그런 게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들이 인정을 못 하세요. 왜냐면 맞아요. 조현병은 발달장애 이런 것과 좀 다르게 10대 후반, 중후반부터 발병이 되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발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춘기 이후, 2차 성장 이후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나온 의지력이 약하다, 그냥 성격이 나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얘가 허언증이 있다, 막 자꾸 망상 얘기를 하니까 애가 좀 관종이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늘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건, 사고를 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혹은 그냥 훈계나 어떤 유교적인 훈육으로 이제 매로 이제 다스리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진행성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이 다 돼서야 오시는 경우가 사실 엄청 많죠. 20대 초반보다는 한 5년 이상, 안타깝네요. 저 1, 2년 안에 와야 되는데 5년 이상 묵혀두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래서 정말 다 망가진 후에야 정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야 전문가의, 진정한 전문가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전문가 말고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러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많은 그 무지 때문에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정말 좀, 매일 말할 때마다 놀라요. 저는 이거를 매일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놀라운 게, 이렇게 무지가 또 하나의 사람을 또 이렇게 완전 망가뜨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무겁습니다. 이런 주제가 참 무겁지만, 이렇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자료가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대놓고 잘 구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으신다면은, 조현병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질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자료가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조현병이 뭔지는 알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조현병이 뭔지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맞아요. 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 거구나조차 모르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왜냐면은 여기에 저는 상당 부분 일조한 게 미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미디어에서 보는 조현병으로는 지금 포스터에서 보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저도 네, 처음 오히려 알았어요. 이런 내용들을. 왜곡돼요. 음, 왜곡되고, 오히려 이 정보를 그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나, 미디어가. 보통 그쵸. 미디어를 많이 타면 일반 사람들도 그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미디어나 언론의 음, 순기능인데, 반대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반감이나 무서움, 그러니까 무지로 인한 불안감은 부추기지만, 이 조현병이란 병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보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 조현병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미디어에서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치, 한 줄만 있으면 음, 되거든요. 신경 전달 음,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벌어지는 질병이라는 것만 있어도 많이 감이 오잖아요. 뭔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오면 의사만 알겠네. 의사한테 가야 되겠네.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호르몬의 이상이 오면 갑상선이나 이런 데 문제가 오는 것처럼, 뇌신경 전달 물질이면 그 뇌의사한테 가야 되겠네. 이런 약간 단순한 정보라도 오던데 그 한 줄도 안 적혀 있으니까 조현병이다 이러면은 사페가 되는 건가? 이렇게 아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음, 그냥 이제 약을 안 먹으면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그러는 사람이 되는 건가? 이렇게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사로만 접하시면. 그게 좀 안타깝죠. 네. 진아님이 질문 주셨는데,
예전에 괜찮아 사랑해야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현병을 다뤘었는데 혹시 보셨다면 그 드라마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병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다뤘는지에 대해서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어, 이제 쇼팽처럼 다뤘죠. 쇼팽이 쇼팽. 사랑을 다뤘듯이. 쇼팽. 어. 근데 사랑이 꼭 쇼팽 같은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 이제 김치 냄새도 날 수도 있고 좀 더러운 꼴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로맨티시즘의 이제 정수처럼 다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어머니가 그 드라마를 상당히 재밌게 보셨다는 점을 보면 또 음, 그 가정에 그렇게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는 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순한 맛? 순한 맛. 그리고 저는 일단 그 드라마 조인성이니까, 보면서 맞아 맞아 조인성님 진짜. 동성이니까. 근데 그 음, 드라마에서 그 임신한 여성분이 네. 그러니까 조현병 병력이 있어가지고 음, 약물을 먹고 있는데 그 음. 임신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고 있는 사, 사람 나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 음. 주인공은 조인성인데 약간 지나가는 에피소드 같은 걸로 음, 그런 사람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 조인성이 어떻게 발병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병의 증상이 어땠고 이런 것보다 뭐 음,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뭐였지? 해수였나? 어쨌든 그 해수라는 정신과 의사가 자기 이제 환자들이 있으니까 환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조현병 있지만 뭐 어떻게 살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맞아요.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건 좋네요. 왜냐면 진짜 그렇군요. 음, 실제로 저는 많은 고민을 듣거든요. 그냥 꼭 조현병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 중에서 여성분은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으러 그러니까 정기 검진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한테만 물어요. 가임기 여성한테만 임신하실 예정이 있으세요? 혹은 지금 임신할 가능성이 있으세요? 이걸 꼭 물어요. 왜냐면 음. 의사도 이거를 중단하려면 고민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음, 크니까 임신 계획을 자기랑 짜자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에요. 이 음, 의사는 음, 예를 들어 만성질환 아무거나 예를 들어 당뇨다, 뭐 간이다, 뭐 조현병이다 이러면 의사가 자기랑 짜자고 그래요. 계획을. 음, 그러니까 그냥 임신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음. 나랑 상의하자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된대요. 음, 특히 조현병 경우에는 약을 계속 먹는 게 맞대요. 음. 왜냐하면 음, 이 약을 먹어서 기형아가 생겨날 확률도 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도 굉장히 크게 같이 판단이 내릴 수가 있지만 엄마가 결국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엄마 양육할 수 있을 때 정서불안이면 키울 때 모두가 힘든 거잖아요. 엄마도 힘들고 애기도 힘들고 그 가정이. 음.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그 사채 땡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채 땡겨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그냥 되겠냐 싶은 거죠. 의사로서는 그냥 심할 때는 먹으라고 해요, 의사가. 아, 임신 때도. 음, 음, 먹으라고 하고 저는 그게 음. 의사로서 이상한 선택 같지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음, 태아의 어떤 권리나 이런 걸 침해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정말 의사나 그 임신하신 조현병이 앓고 계신 분이나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게요.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일단 결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음.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 중에서 결혼을 거의 안 하시죠. 여성분이나 남성분 둘 다 결혼을 음.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되게 극도로 적긴 하지만 전 해외에선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해외에서. 음. 근데 많은 의사가 심한 경우엔 그냥 먹는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K 음. 드라마에서는 그러지 않았나 보네요. 아니면 그냥 그렇군요. 정증이셨을 수도 있고. 자세하게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어렴풋이 그렇죠. 기억하기로는 그 진짜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음.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음, 거고, 음, 또 결혼을 음. 안 하셔도 이제 여자분들 같은 조현병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제 그냥 임신하시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가지고 이제 집에 나갔다 돌아오시니까 그런 경우나 이런 경우 너무 약간은 이거는 조금 매운맛이지만 그런 경우도 많아서 좀, 네, 그런 고민을 하시는 집안이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 아, 그럼. 진짜 네. 약물 복용에 관련해서 음, 저도 약간 공감이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제 동생은 조현병이 아니라 발달장애지만 네, 발달장애도 좀 과한 행동이나 강박증 같은 것 때문에 약물을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약물을 꾸준히 먹기가 참 힘든 게 아, 힘들죠. 약물 부작용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맞아요.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도 좀 있으시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의사분들과 상담 주치의와 없이 상의, 그냥, 네, 상담 없이. 또 끊어버리는 거죠. 약간 의사분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라는 음.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이긴 해요. 음, 보호자분들의 이제 그런 부분을 전혀 안 받아주거든요. 의사들은. 거의 음, 안 근데 받아주고, 사실 음, 그 올바른 복용법에서 아까 네. 그 포스터 나왔지만 뭐 규칙적으로 처방받은 용량을 복용하고 뭐 체중 증가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조절 가능합니다. 이 주치의와 괜히 상의합니다. 이상적인 이게 예. 그렇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조절 가능한 거는 당연히 뭐 다이어트, 누구에게나 맞는 말인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처방받은 식품 안 용량을 먹으면 되지 뭐. 그렇죠. 안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는 운동 거지. 많이 하고 어, 스트레스 어, 받지 마시고요. 뭐 이게 쉽죠. 사실 살 빼는 거 이게 쉽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데 이게 그렇죠.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당사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작용 당장 중에서 침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약은. 음. 근데 그게 정말 인격이 말살되는 느낌이에요. 어떤 음. 느낌이냐면 정말 카프카 변신처럼 음. 그 강아지가 돼 있는 거죠. 인간이 한순간에. 음. 근데 그게 이제 부작용을 보려면 최소 2주거든요. 2주 후에 그 불감을 맞아요. 말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제 주변도 굉장히 막 서울대인데 서울대 법학 4학년 때 발병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24시간 침 흘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2주 동안 참을 수 있는 부모가 있는지. 갑자기 내 아들이 침을 못 참죠. 흘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음. 이러면서 음. 그 변신을 이거를 의사한테 말하지 않을 부모님이 계실지. 어, 음, 의사가 2주 뒤에 점차 괜찮아질 겁니다. 이 말을 납득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지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들죠, 그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의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2주 뒤엔 괜찮아질 수도 있고, 부모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내 침 흘리는 부작용이 내내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너무 어렵죠, 이거는. 저는 양쪽 다 이해가 가는데, 약물 치료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약이 있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현실은 무겁게 참, 끝났는데, 음. 뭐, 점차, 나는 잘 지내요서는 이런 얘기도 그냥 가감없이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음.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또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라 믿기 때문에, 뭐, 그냥 무솔불처럼, 네. 이런 얘기 그냥 가감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패널 분들 너무 감사했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